최근에 정부와 삼성이 용인의 초대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면적은 215만 평이고 투자 규모는 300조 원에 이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평택 고덕에 조성되고 있는 삼성 반도체 단지가 87만 평으로 축구장 400개 정도의 넓이인데 이곳에 비해 약 2.5배가 더 큰 규모입니다. 용인시 처인구 남사면인데 위치는 여기에입니다. 평택은 반도체 단지와 고덕 신도시가 조성되어 가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지역이 되었어요. 이러한 반도체 클러스터가 용인 남사면에 조성되는데 수혜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보기에는 큰 틀에서 최소 3가지 유형의 부동산 수혜가 예상됩니다. 첫 번째는 동탄 2 신도시가 수혜를 볼 것 같아요. 참고로 최근에 동탄 신도시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하락하였고 지난번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번에 발표된 용인 클러스터의 위치는 용인시 처인구 남사읍입니다. 이 정도 규모의 산업단지가 조성되면 동시에 인근에 2배 이상의 면적의 신도시와 인프라가 개발되기 마련입니다. 평택의 경우에도 대략 면적을 계산해 보니까 산업단지의 4배 정도 넓은 면적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평택과 비교해 보니까 용인 클러스터에서 반도체 관련 종사자는 최소 10만 명 이상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보통 고학력에 평균 이상의 많은 급여를 받는 전문직이라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봐도 구매력이 있고 생활 수준이 높을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앞으로 초기 개발 10년 안에는 5만 명 정도의 반도체 전문 종사자가 생겨날 것인데 물론 건설 인력은 제외한 숫자입니다. 사람들은 어디서 살기를 선호할까요? 지도를 보시면 위로 가깝게 동탄이가 있고 바로 옆으로는 오산시, 밑으로는 평택 고덕과 안성시가 있습니다. 당연히 동탄 이 신도시를 사람들이 선호할 것 같아요. 이곳은 교통과 인프라가 아주 편리하게 갖춰져 있고 세련된 신도시입니다. 물론 처인구 남사읍 주위에도 신도시가 조성되겠지만 모든 인프라가 조성되고 상권이 살아나고 인구가 붐비는 도시로 자리 잡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동탄이 신도시는 거의 완성형 도심에도 불구하고 상업시설은 아직도 공실이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이런 개념으로 본다면 동탄 2에서 꽤나 긴 시간 동안 상권이 조성될 때까지 용인 클러스터의 수요를 빨아들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참고로 반도체 공장 주변은 상권이나 주택 등이 형성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기흥 반도체 공장 주변만 보더라도 거의 통근버스로 출근을 하고 식사도 캠퍼스 안에서 다 해결합니다. 두 번째 수혜 지역으로는 사업부지 때문에 수용되는 지역과 토지거래 허가 지역으로 묶인 지역 외곽에 인접한 부동산들이 수혜를 볼 것 같아요. 이번에 계획이 발표되면서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로 용인시 처인구 난서읍과 이토읍 전체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어서 투기를 막아놨습니다. 이 지역에 수용되어서 보상을 받는 분들은 지속적인 사업 영위를 위해서 대토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인데 수용되는 이 지역에는 농지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인근의 농지의 값은 2배 이상은 오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농림지역과 달리 건축물을 다양하고 넓은 면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관리지역의 땅들은 더 많이 오를 것이 확실합니다. 개인적인 경험은 경기도 하남 지역에서 하남 교산 신도시로 수용되면서 이 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던 수많은 창고, 공장 등의 사업체들이 3에서 4년 동안 인근의 경기도 광주 지역과 남양주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그 지역의 소규모 공장, 창고, 그리고 토지의 시세가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이 지역에서 운영하던 사업체를 이전해야 해서 남양주, 광주 지역 등으로 매물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비슷하게 생각해 본다면 이번에 조성되는 이 산업단지 근처의 지역은 대토하려는 사람들의 수요와 투자자들, 그리고 메가톤급 개발에 의한 팽창으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세 번째로는 반도체 클러스터 지역 안에서 공사가 한창 진행될 동안의 지역사업과 관련된 부동산입니다. 최소 20년 동안 건설, 개발이 진행이 됩니다. 공장뿐 아니라 각종 인프라와 아파트 단지도 동시에 조성될 거예요. 이 반도체 클러스터의 파급력을 직간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는 곳이 지금 한창 개발이 진행 중인 평택 산업단지와 고덕 신도시 지역입니다. 업무차 저도 개인적으로 일주일에 최소 2번에서 3번은 갑니다. 비교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생각해 본다면 최소 15년에서 20년간 건설된 부지 주변에 최소 15만 명에서 20만 명의 건설 인력과 반도체 회사 종사자들이 상당 부분 이 지역에서 상주하면서 먹고 자고 할 거예요.
평택을 예로 든다면 공장 주변에는 식당이 아주 많습니다. 한바 식당뿐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식당들이 많이 있어요. 현재 삼성전자가 추정하는 건설 근로자는 5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KCC 같은 기업과 그 협력업체까지 생각해 본다면 10만에서 15만 정도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냥 단순 계산해 보면 10만 명이 세 끼를 10,000원에 식당에서 사 먹는다고 하면 매일 30억 원, 한 달에 900억 원의 매출이 일어날 것입니다. 15만 명이라고 한다면 한 달에 식당 매출만 1350억 원입니다. 이 계산이 맞겠지요? 계산해보고도 좀 어리둥절합니다. 사내 식당 사용자가 50%라고 보더라도 한 달 매출이 675억 원입니다. 하지만 건설 현장에서 멀리 떨어진 식당은 전혀 수혜가 아니에요. 실제로 현장을 가보면 현장에서 많이 떨어진 곳은 식당이 많이 비어 있습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를 수용하는 식당이 아닌 이 지역의 인구를 받아낼 식당의 상권은 단지가 다 조성되고 성숙해질 10여 년 후에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처에 소매 공구사 및 건설 부자재 그리고 안전용품 업체들도 장사가 잘 됩니다. 무엇보다도 건설 인력들이 상주할 원룸, 투룸, 쓰리룸 등의 주택들도 정말 많이 지어지고 있고 임대가 절정으로 잘 되고 있어요. 이와 같이 본다면 새롭게 조성되는 클러스터 인근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 땅의 형질, 용도에 맞게 부동산 임대나 투자 개발을 할 수 있겠는데 1층은 상가, 2에서 5층은 빌라로 지어서 임대를 하는 근생, 주택의 수요는 분명하게 있겠고 언급해드린 식당이나 건설용품 업체 같은 곳에 필요한 건축물을 지어서 임대를 해주는 상업용 부동산도 필연적인 수요라고 봅니다. 생각해 봅시다. 최소 5만 명에서 10만 명의 수요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식당은 건설 현장에서 무조건 가까워야 하고 조금만 멀어져도 수혜라고 볼 수 없을 만큼 안 좋습니다. 주택 임대 건물은 차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식당보다는 좀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지역을 어떻게 그려볼 수 있을까요? 반도체 생산단지가 있는 수원, 기흥과 화성, 그리고 바로 밑에 위치한 동탄 신도시를 상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이곳은 완숙한 도시 지역입니다.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진 것뿐만 아니라 인구수도 많지요. 완숙한 도시가 되기까지는 최소 20년은 걸리겠지만 그동안의 부동산은 사업 초기부터 사업지역 내부와 외부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전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언급해드린 부분만 크게 3가지인데 이 3가지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현재 경험하고 충분히 예상하고 있는 검증된 부분이라 공감이 가실 것 같아요. 구독자분들은 어느 지역에 가장 큰 호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도 많이 궁금합니다. 저의 의견을 말씀드렸는데 구독자분들도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에 달아주시면 저와 다른 분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대규모 클러스의 지역들이 있는 중앙쯤 아니면 가까운 어딘가에 힐링을 테마로 아주 슬로우한 느낌으로 여가 생활을 할 수 있는 힙한 레저 단지를 기획해서 이 수요들을 받을 수 있도록 개발을 해보고 싶네요. 사업이 될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것에 큰 도움이 됩니다. 지속해서 좋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